64개 384요로 만물을 이해시킬 수가 없어서 신이라는 존재를 역에 투영시킨 건가요? 글쎄, 뭐, 저는 이제 뭐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음, 근데 이제 물론 이거는 반론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있지만 이제 제 생각에는 음, 옛날에 이제 그런 문장이 나온다. 우리가 묘하다, 이런 묘. 우리가 또, 음, 묘는요, 계집녀, 여자가 나이가 적은 겁니다. 묘. 음, 그건 정말 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여고생들이나 여중생들은 음, 그 감성이 막 뛰어날 때는 낙엽만 하나 지나가도 까르르까르 웃고 그럽니다. 그리고 쉽게 막 눈물을 흘리거나 쉽게 음, 막 흥분하게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묘합니다. 음, 그걸 뭘 뜻하느냐? 그만큼 감성이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게 묘한 거죠. 감성이 뛰어나면요, 그 음, 이상의 평소에는 생각이 안 되는 거로 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감성이 무딘 사람이 보면은 그냥 국화꽃을 본다. 그냥 담담히 봅니다. 근데 감성이 뛰어난 사람이나 그러면 음, 국화꽃을 보는 순간 내가 슬플 때 보는 국화 그렇게 슬퍼 보입니다. 기쁠 때 보면 기뻐집니다. 달라집니다. 느낌이 확 달라져요. 음, 내 마음에 따라서 달리 느껴집니다. 그랬을 때 모든 만물들은요. 그 우리가 보통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요 바운더리에서 행동을 움직이면 그래 당연해. 음, 음, 그런데 그 이상을 활동을 하면요. 음, 묘한 게 됩니다. 그게 귀신의 작용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묘하다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운더리를 벗어났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컵이다. 컵의 역할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물을 마시고 물을 보거나 물을 마시는데 씁니다. 맞습니다. 음, 컵의 역할. 근데 이 컵을 화분으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금이 갔을 때나 필통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컵이 묘하게 그런 것도 하나요? 이런. 아, 컵을 묘하게 필통으로 쓰네. 묘한 겁니다. 왜냐면은 바운다를 벗어났으니까. 그게 다 묘하다고 합니다. 음, 더 특이한 건 신묘하다라고 합니다. 신묘하다. 신기하다. 신묘하다라는 단어를 그렇게 씁니다. 음,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운더리를 벗어났을 때 음, 사고방식에 그럴 때 신묘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약초도요. 음, 뭐 감초든 뭐 차전자든 하다못해 이런 거죠. 우리 길거리에 차가 지나가는데 고비에서 꼭 차전자 질경이라고 합니다. 차전자. 음, 아이고 차전자라고 합니다. 음, 차가 지나가는 앞에 꼭 있어요. 그래서 꼭 바퀴 지나가는데 꼭 자라요. 참 희한하죠. 아, 생각해봐요. 수레바퀴 지나가는데 꼭 거기 자라. 길거리에서. 차전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차전자를 우리는 소양인의 이뇨제를 쓰고 소양인의 그 열이 나거나 이럴 때 소변을 더 시원하게 나가면서 화병을 풀기도 하고 속을 더 편안하게 해주는 데 씁니다. 음, 그리고 몸이 부었을 때 이거 쓰면 차전자면 몸 부가 내립니다. 음, 신기한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차전자 하면은 질경에서 그냥 맨날 보는 건데 잡초 같은 건데 잡초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잡초예요. 이 음, 잡초가 신기하게 효과를 내네. 신묘한 거야. 신묘한 효과를 낸 거야. 그래서 본초서 보면 신묘한 효과가 있다 이런 말 써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 벗어났으니까. 물론 이제 한의사라든지 많이 쓰는 사람한테는 뭐 의뢰 찾은 이런 음, 거야 나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기한 겁니다. 음, 신묘한 겁니다. 뭐 많죠 뭐 그런 경우는 음, 우리가 흔히 뭐
반도체 만드는 소자, 현재 반도체가 별의별 효능을 다 내잖아요. CPU로. 신기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모래가루 비슷한 거야. 그걸 모아서 한 거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기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더 말하면은, 텔레비전이 있다. 처음 텔레비전 본 사람은 어떨까요? 신기한 거예요. 거기 안에 사람이 춤을 추고 막 노래도 나오고 하네.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한 겁니다. 신묘한 거예요. 즉, 모르는 사람이 보면 신기한 겁니다. 신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묘하다는 그런 뜻인데,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요, 주역에서 생생지도라고 하는 생생. 뒤에 그 명사는 동사입니다. 살아있는 거를 살게 한다. 생명을 살린다는 말. 그래서 근본적으로 역의도리는 살아있는 걸 또 살려놔. 예를 들어서 이왕이면 생명체를 살린다. 이제 인의 마음, 인의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얘기예요. 인이나 생생이나 같은 컨셉으로 쓰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본으로 여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3월이 신묘하다라고 할 때도 쓰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간사의 모든 걸 드러낸 거는 64개 384요로 표현하는 걸 하겠어요. 그게 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눠놓고도 꼭 거기 써있는 글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중 일부만 적은 거니까. 아예 주역이라는 책에 어떻게 인간 생활을 다 적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다가. 인간이 100명, 100명, 1000명, 좀 10,000명 다 다를 때. 그걸 어떻게 다 실어요? 보편적인 얘기만 실어놨겠죠. 특이한 경우는 쓸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즉 우리가 그리고 적혀 있는 거 말고 인간이 알 수 있는 범위 이외의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모르지만 10년 뒤에, 100년 뒤에 알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 거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걸 다 그냥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서양의학에서 화병을 이해를 못해요. 네. 화병. 네. 동양의학에서는 옛날부터 화병이라는 인식을 하고 치료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질병에 걸렸는데 상당수가 마음의 병으로 인한 게 많습니다. 이거를 사상에서 100년 전에 벌써 주장을 했다고요. 100년도 훨씬 더 전이죠. 그때만 해도요, 다 웃었어요. 사람이 무슨 다치거나 이럴 때는 아픈 거지. 무슨 마음의 병에서 이게 생겨. 웃긴 거예요. 근데 사상학에서는 그게 아니다. 마음에서 병에서 생긴 것이 근본이다. 그래서 흐노에나기에서 질병이 생긴다고 본 거예요. 마음에 따라서. 그걸 그 당시에는 비웃었어요.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게 맞네? 한 거예요. 또 서양에서는 아직도 화병을 몰라요. 나중에 화병을 알 수 있는 기기를 발견하거나 경락을 해서 제대로 아는 걸 발견하면은 그때는 거기서도 진단하겠죠. 그 전에는 신기한 거야. 걔들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풍 걸려서 반신불수가 돼서 사람, 이런 침을 놔서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꽉 채 있을 때, 체에서 막 사람이 막 숨이 헐떡거리고 그럴 때 침을 놔서 뭉친 걸 풀어내거든요. 그래서 숨을 돌리게 해요. 말도 못하는 환자가 있었어요. 말도 벅벅 해서 문자로만 하거나, 하면 말을 못해. 그 환자를 침을 놓고 치료를 해줬더니 며칠 지나서 말을 하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런 환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좀 신기한 거죠. 양반이 그 검사를 다 했어도 못 잡아냈고 돈은 엄청 들었지만 결국 여기 가서 치료를 했는데 그건 신기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냥 귀신이다. 귀신의 작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결국 인간이 알아내면
추론할 수가 있죠. 모를 때는 다 귀신입니다. 이렇게 해서 옛날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후대가 사람들이 연구할 수 있는 영역을 남겨뒀다. 라고 보면 더 이해가 더 빠르지 않을까. 옛날 1000년 전, 2000년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었고요. 그 영역 밖에 있단 말이야. 근데 분명히 무시는 못해. 분명히 존재를 해. 그거를 그냥 귀신이라고 표현을 해서 남겨두고. 후대가 더 발달이 돼서, 인지가 발달이 돼서, 더 영역이 넓어지겠죠. 근데 지금 아무리 현대가 발달했다 하더라도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인간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럼 그 영역을 그냥 옛날 변호가 귀신의 영역으로 남겨둔 거죠.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이게 미지의 세계라고 할까요? 어떻게 굳이 말하면. 그 당시 시대로도 이해 못하는, 이해는 못하지만 분명히 존재는 하는, 해석은 안 되지만 분명히 이게 가능한 그런 거를 그냥 귀신이다. 귀신의 작용이었다. 라고 예전에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지금 우리가 귀신과 단어가 똑같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잖아요. 이게 단어를 똑같이 쓰다 보니까, 옛날 귀신과 지금 같게 보면 혼동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대표적인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신기가 있다. 신기가요. 귀신 신자입니다. 어떠세요? 신기. 신기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신기. 신기하면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무당 기운에서 뭐 신내리 이게 아니라요. 사람이 총명한 걸 신기가 있다고 합니다.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이해력이 빠르고 눈이 반짝, 대화를 하다 보면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신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성이 무지하게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느낌이 빠른 사람들. 딱 하면 금방 알아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신기가 발달한 사람입니다. 신기라고 합니다. 어떤 귀신의 기운인데. 그래서 그 표현을 잘해야죠. 내가 상대, 뭐, 신기가 있다고 하면 상대 오해하면 어떤 분은 화를 내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뭐 무당 기운이 있다는 말이야. 막. 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 단어는 그게 쓰지만 의미가 전혀 다른데. 어쨌든 그 총명하고 똑똑한 걸 신기가 있다고 하는 거는 같은 컨셉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